안녕하세요. 에듀라이크 플러스 김주영 학습 설계사입니다. 일단 오늘 설명을 드릴 주제로는 일본 취업에 대한 이슈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이전에 다뤘던 영상의 댓글에 대한 답변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HRR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약대 편입 이 방법으로 준비하면 정말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리자면 아마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편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학자분들이 많이 질문 주세요. 학자문행제라는 제도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심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처 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학점을 이수를 하고 그리고 학력을 취득했을 때 편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입학처 쪽에서 답변을 주실 거고요. 근데 그것 말고도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대학교별로 이제 편입 모집 요강을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일반 편입 또는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학점은행제를 표현하는 방식은 학점은행제 또는 평생교육법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모았다거나 아니면은 편입 지원을 위한 전문학사학위나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도 확인이 가능하니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S45님의 댓글인데 약대 편입하고 싶은데 성적 개선도 혹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졸학력자 분들은 일단 편입을 위한 학력 자체가 없으시니까 이제 좀 별개의 얘기긴 하겠지만 이미 전문대를 졸업을 했거나 또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사퇴를 했거나 또는 이제 4년제까지 졸업을 했을 때 이제 본인 졸업 성적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적이 이제 낮다면은 당연히 약대 편입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전적대 성적이죠. 전적대 성적에 이제 제한이 이제 걸려버리니까 그거를 다시 대학교를 갈 필요 없이 학점은행제로 새로운 학력, 새로운 성적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이전에 다녔던 대학교의 학력이나 성적과는 상관없이 학점은행제만으로 새로운 성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일본 취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긴 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취업률이 98%에 육박한다고 그리고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처를 대학생들이 직접 골라서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지금 일본 취업의 실태가 좀 어떤 편인가요? 우선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2024년 작년 취업률을 이제 통계치를 냈을 때 거의 98%에 달하는 취업률이 나왔다. 근데 그게 이제 4년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한 이제 일본에서의 취준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면 웬만한 기업들은 골라서 가는 거죠. 좋은 기업들을 이제 골라서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튜브나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도 20대, 30대에 지금 취준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안 하려는 사람 인구가 거의 한 50만, 많으면 100만인데 그건 일본은 이미 전부터 그런 상황이 지금 심해졌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국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간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본이 해외로 취업을 하는 거니까 해외 취업을 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취업을 위한 자격 자체가 사실 취업 비자가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취업을 하는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취업 비자가 나오는 결과 자체가 회사에서 그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는 형태인데 그래서 먼저 일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매칭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본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조건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먼저 보시고, 이제 그 사이트에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한 거죠. 구직 활동을 하고 그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본인이 어떤 스펙이 있는지 쭉쭉 쓰시고 나서 그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취업 비자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 같은 것도 내야 하고 뭐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회사랑 이제 매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매칭을 통해서 취업 비자가 최종적으로 발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발급이 나오고 나면 이제 일본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도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취업에 있어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기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딱 이 정도 조건은 갖춰두고 하는 게 좋다 할 만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뭐 학위라던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던가. 네, 있습니다. 아무리 취업률이 높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긴 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사는지 학력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그래도 인기가 많이 있었던 직종들을 본다면은 이제 IT 분야가 좀 크긴 합니다. 이제 IT 자체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나 뭐 전세적으로 이제 많이 좀 주목받는 이제 분야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취업을 위한 학력이 없다 또는 뭐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학력부터 보통 준비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일본 취업이란 형태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정보를 찾아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하려면 학력부터 준비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일단 학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능력 시험이라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JLPT라고 있어요. JLPT 이제 N2 정도에 되는 그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면은 애초에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셔서, 우선순위는 그 학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N2를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솔직히 학력이나 이 커뮤니케이션만 되면은 어느 정도 취업은 거의 무조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 내가 해외로 가는 거 큰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준비하는 거 그러면은 자격증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좋긴 합니다. 보통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그 대한민국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주관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IT 쪽이라고 한다면은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그리고 정보보안 산업기사 이런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학력을 준비하면서 외국어 공부도 같이 하시고 추가로 자격증까지 준비를 하시면은 진짜로 원하시는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도 조금 퀄리티가 있는 기업으로 이제 지원해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따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취업을 만약에 완전 그 초년생으로 가서 취업을 하시면은 1년차 연봉이 보통 한 3,500에서 4,00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의 평균값이거든요. 그 기업이 조금 괜찮은 기업이다로 가정했을 때 2년차 이상부터는 무조건 거의 4,500에서 5,000 이상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 저희 나라에 비해서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취업률이 실제로 좋은 것도 사실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결국 일본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도 준비해야 되고, 학력이 없으면 학력도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력 조건, 가장 쉽게 갖출 수 있는 학력 조건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수월할까요? 이게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일본 취업에 연결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저희가 평소에 아는 건 대학교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영 쪽으로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경영 마케팅 사는지 학위를 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T 분야로 가고 싶다, 뭐 정보 보안 쪽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제 정보 보안 쪽 학과가 필요한 건데, 뭐 20대 이상 성인이 된 경우에 사실 사는지 대학교를 졸업한다라는 게 또 다시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준비 기간, 노력, 난이도, 비용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취업하기도 전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문턱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학위 취득 과정,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은 일단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교를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학위를 딸 수가 있고, 심지어 기간도 엄청 짧아요. 예를 들어서 고졸학력자 분이시고 이분이 진짜 IT 분야에 아무것도 몰라요. 뭐 자격도 없고 일본어도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 취업까지 딱 목표 기간이 2년이면 돼요. 2년 동안 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사는지 학위를 4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딸 수가 있고요. 근데 2년만 학위만 따는 게 아니에요. 학위를 따면서 저희 에듀라이크 멘토들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학력은
디폴트 값이죠. 기본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격증 같은 거, 취업을 위한 스펙업 자격증도 준비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일본어 과정은 이제 어차피 본인이 준비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동시에 준비하면서도 2년 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설팅이기도 하면서 같이 이제 멘토링 시스템이죠.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준비한다. 그래서 고졸도 2년이면 일본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위로도 이제 일본 취업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우선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교육부 주관에 있는 제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일반 대학교에서의 학력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일본 취업 부분이긴 한데,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편입도 하거든요. 일본 대학 유학도 갑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에 필요한 학력도 학점은행제로 똑같이 인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학위랑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취업에 필요한 학력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말씀해주신 걸 토대로 조금 보니까 그러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는 것보다 일본에 취업을 하는 게 허들이 더 낮은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업률만 보더라도 4년제 대졸 학력을 갖췄을 때 거의 98%에 임박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사실 그 퍼센테이지를 보기보다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취업이란 걸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들도 있잖아요. 대기업, 뭐 금융권부터 해서 뭐 다양한 그런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뭐 학력, 자격, 그리고 뭐 경험, 그리고 뭐 당연히 영어도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NCS라고 해서 따로 시험을 준비도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취업 쪽에 기관에서 이제 연결해서 들었던 정보도 있긴 한데, 저는 서울대 나오면은 모든 그냥 갈 수 있는 거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의 1등인 학교기도 하고, 근데 서울대를 나와도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은 사람이 학력이 좋을 뿐이지 실제로 경험이나 그런 스펙이 이제 없다고 하면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취업 컨설팅 이제 학원 같은 곳이었는데, 이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 울면서 그 취업 관련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수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의 월에 몇백만 원씩 쓰는 것도 있긴 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도 취업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인데, 사실 뭐 구조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건데, 뭐 일본 취업이라고 본다면은 뭐 해외로 넘어간다, 내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조금 걸리고, 뭐 같이 지내던 사람도 이제 없어지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추세는 좀 글로벌화가 많이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서울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성수동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성수동에 오시면은 거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이게 글로벌화가 추진이 되고 있어서 뭔가 좀 먼 미래에 봤을 때 오히려 더 해외로 이제 좀 과감하게 한번 이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거고, 그리고 일본 취업에서 기업들이 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에서 이 기숙사처럼 그런 것도 같이 마련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좀 거주하는 부분들도 조금 이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의 경력은 이거 글로벌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취업을 갔다가 나는 일본에서 계속 살 게 아니야, 더 넓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미국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 가서 완전 좀 크게 이제 일을 좀 계획을 잡으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뭐 그런 부분 발판으로도 일본 취업은 괜찮죠. 그래서 허들 자체도 낮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똑같이 놓고 봤을 때 더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천을 좀 드리는 바가 있긴 합니다. 예. 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기관 자체가, 제도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한빈 학습설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에듀라이크에서 학습설계팀에서 이제 제도, 학위 과정에 대한 1대1
일일 컨설팅은 다 도와드리고 있어서 그 외적으로 자격이나 일본어 어학 시험 등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드리고 있으니 일본 취업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에듀라이크 측으로 문의를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취업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